한마디로 그 퀀트 투자는 그 레시피가 있는 거고 그 레시피대로 그대로 투자를 하는 방법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그러면 공익 시절에 50만 원으로 투자를 시작해가지고 지금 재산이 얼마나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은 한 60억 정도 되죠. 60억이요? 아 그러면 그 60억 만들면서 네. 뭐 리스크나 운에 기대지 않고 정말 이제 그 데이터 가지고 이렇게 투자해가지고 일반 사람들도 한번 도전해볼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사실 뭐 퀀트 투자를 16년 정도 했어요. 2006년부터 2022년까지. 물론 그것도 했고, 네, 소위 돈 되는 거는 다 했습니다. 돈 되는 거는 뭐냐 하면 절약 왕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절약을 좀 초창기는 좀 많이 했습니다. 그것도 했고, 네, 그리고 이제 부업도 했고요. 네, 부업 왕이시잖아요. 또 절약 왕 부업 왕이시고, 네, 그리고 퀀트 투자도 했고, 스타트업에도 투자했고, 부동산도 했고, 코인도 했고, 네, 별거 다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이제 메인이 되는 투자는 펀드 투자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가장 오래되었고 제 투자의 기축과 이제 근간이라고 볼 수가 있죠. 네. 아 그러면 처음에 50만 원으로 투자 시작했을 때 네. 이제 공익 시작할 때 했으면 네. 공익 끝날 때쯤에는 그 돈이 얼마 정도로 불어 있었던 거예요? 그 제가 2년 2개월 정도 공익을 한 것 같은데 그때 한 2,500이 되어 있었죠. 아 근데 물론 여기서 제가 50만 원을 투자로 50배 불렸다고 착각하시면 안 되고요, 당연히. 예, 그 중간에 제가 뭐 체스 과외 같은 것도 했고 용돈도 좀 받았고 해가지고 그거를 다 거기다 갖다 박아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투자를 한 거죠. 네. 아니 그 아무리 뭐 투자만으로 안 됐다고 하더라도 그 번 돈 가지고 이제 계속 넣었다고 했을 때 네. 수익률은 그래도 웬만큼 하는 것보다는 꽤 괜찮았네요. 제가 뭐 그 16년 동안에 복리수익이 한 15% 정도 나온 것 같고요. 예,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가 2006년이었는데 2006년 7년에 강세장이 있었어요. 2007년에 특히 한국 주식이 엄청 많이 올랐거든요. 그때 이제 한 50% 벌고 그 다음에 2008년에는 그때 또 한 25% 깨졌죠. 그래서 사실 뭐 투자 수익도 나긴 났지만 뭐 거기다 갖다 부은 것도 꽤 컸습니다. 아 그러니까 한 번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50만 원 시작한 돈이 그 통장 열어보니까 2,500만 원 돼 있더라. 네, 그때 제가 입사를 했죠. 네, 회사에. 네. 아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거는 그 네. 어떻게 보면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은 초보분들인데 네. 투자에 대해서 모를 수도 있단 말이에요. 네. 그분들이 정해진 역사적인 데이터를 잘 확인하셔가지고 투자를 했을 때 거의 돈이 거의 안 깨지고 벌 수 있는 방법이 네. 이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네, 존재합니다. 일단 가장 심플한 방법이 자산 배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게 그 이제 이런 식으로 많이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냥 주가 지수 ETF를 사가지고 그냥 계속 거의 전입식 투자해가지고 장기적으로 투자하라라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사실 좀 살짝 위험합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는 지금 미국장이 좋다라고 말을 하는데 미국장이 2000년부터 2010년까지 10년 동안 오히려 마이너스 수익을 낸 적도 있어요. 그래서 주식 ETF에 몰빵하는 거는 조금 이제 리스키하고 주식과 채권과 실물 자산 이렇게 섞어가지고 자산 배분을 하면은 얘는 거의 지속적으로 계속 우상향하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실물 자산은 뭐 보통 금, 원자재 이런 거를 말하는데 금이 좋습니다, 사실. 그러면 지금 이제 초보분들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주식의 비중, 네. 금의 비중, 네. 채권의 비중, 네. 그다음에 현금의 비중 네. 이 네 가지가 어떻게 보면 주요 포인트일 것 같은데 네. 지금 보시는 분들이 그러면 어떻게 나눠야 되는 거예요? 비중은? 그거에 대해서도 왈가왈부가 많은데 잘 모르겠으면은 다 그냥 동일 비중을 하는 게 굉장히 훌륭한 방법입니다. 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그 굉장히 그 같은 금이라고 해도 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 거고요. 구매할 수 있는 방법들이. 그리고 채권이라고 해도 뭐 국채를 사야 돼요. 아니면 미국채를 사야 돼요. 아니면 무슨 뭐 유럽에 있는 뭘 사야 돼요. 이렇게 많이 사람들이 많잖아요. 말이. 그쵸.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그거를 어떤 방식으로 사면 될까요? 그 금 같은 방법은요, 일단 그 미국 ETF GLD라는 게 있고요. 그걸 사는 게 가장 손쉽기는 하고, 그거보다 이제 조금 더 좋은 방법은 이 그 한국 거래소 KRX의 금거래소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거기서 또 이제 증권 계좌 비슷하게 이제 모바일 또는 인터넷으로 계좌를 터가지고 금을 직접 거래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좋은 게 뭐냐 하면은 거기서 소득이 나도 양도세를 안 냅니다. 근데 그거 다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HTS에 들어가셔가지고 ETF를 사시면 됩니다.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네. 금을 어떻게 사고 계세요 지금? 저는 GLD로 합니다. 귀찮아가지고. 아, 네네. 그럼 금거래소 가가지고 하는 거 귀찮으니까 네, 그쵸. 그냥 ETF 네. 방식으로 사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근데 바람직한 방법은 아닙니다. 양도세를 내야 되거든요. 근데 귀찮아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제 채권도 여쭤보셨는데 그냥 가장 심플한 게 국채입니다. 그게 망할 가능성이 가장 적고요. 그럼 어느 나라 국채인가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냥 한국과 미국의 반반으로 투자하는 것도 훌륭한 방법입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특히 이제 달러화와 원화는 아무래도 반비례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지금 경제가 좋아 보여가지고 리스크를 얻은 투자를 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할 경우에는 한국 주식이나 한국 채권에 많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반대로 지금 경기가 되게 안 좋아 보여, 나 도망가고 싶어 하면은 안전자산으로 도망가는데, 그럼 한국에서
걔네들이 돈을 빼가지고 달러화나 미국 국채로 들어가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국 채권, 한국 주식, 또 미국 주식, 미국 채권 이렇게 들고 있으면은 이쪽이 잘 안 돼도 이쪽이 잘 되고 이쪽이 잘 안 될 때는 이쪽이 잘 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잘 되는 편입니다. 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보고 계시는 분이 전재산이 1,000만 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250만 원은 그 금거래소에서 구매를 하던가 아니면 네. 이제 그 귀찮은 사람들은 GLD라는 ETF를 사가지고 250만 원은 그걸로 이제 해요. 그죠? 네. 나머지 250만 원 중에서 반반으로 나눈 125만 원, 125만 원 해가지고 미국채 반, 네. 국채 반 이렇게 가고 나머지 250만 원은 현금으로 네. 들어가고 있잖아요. 네. 이 현금은 그 원화로 드는 거예요, 달러로 드는 거예요, 뭘로 드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반반으로 하는 게 나쁘지 않습니다. 달러 반, 원화 반 이렇게. 아, 네. 125만 원은 달러로 두고 125만 원은 원화로 든다고요? 네. 아, 그러면 이제 남는 거는 250만 원 주식 파트에 이제 돈이 남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이 주식 파트의 돈은 어떻게 지금 배분해가지고 또 가면 될까요? 그것도 반반으로 하면 됩니다. 그것도 이제 절반은 한국, 절반은 미국 이게 방법인데 그거를 이제 가장 심플하게 하는 방법은 그냥 그 주가지수 ETF에 넣는 방법이 있고요.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스파이라는 대표적인 게 있죠. 그리고 뭐 한국 같은 경우는 코덱스 200 이런 것들이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거기서는 좀 멈추지 않고 그 주식을 아무래도 주가지수보다 더 높은 수익을 낼 확률이 높은 그런 개별주로 분산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지금 이제 초보분들이기 때문에 네. ETF에서 이제 개별 종목으로 넘어갈 때 네. 진입 장벽이 뭐냐면 저는 전문가가 아니어가지고 고르기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전문가가 추천했던 거 했다가 작년에 삼성전자 10만 원 한다고 해가지고 구매했는데 10만 원 안 네. 가가지고 지금 그 사람 내가 찾아가가지고 막 이럴 거예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초보분들이 종목을 뭐 고를 수 있는 어떤 되게 쉬운 방법이 있을까요? 쉬운 방법. 이제 그게 이제 퀀트 투자라고 하는데요. 사실 퀀트라는 말만 들어도 막 울렁증이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뭔가 되게 복잡해 보이잖아요. 근데 이 사실 투자라는 거는 아주 심플하게 말해가지고 그냥 레시피 투자입니다. 왜 비빔밥 같은 거 만들 때도 마음과 정성을 섞어서 만들어라 하는 방법이 있는데 사실 그거보다는 밥을 몇 그램 넣고 야채를 얼마나 갖다 붓고 고추장 얼마 넣어가지고 비벼라 이런 게 이제 훨씬 더 쉽잖아요. 그래서 한마디로 그 퀀트 투자는 그 레시피가 있는 거고 그 레시피대로 그대로 투자를 하는 방법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뭐 이런 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제 순이익이 이제 많이 오르는 그런 기업들의 주식이 좋다라는 말씀을 들으셨을 겁니다. 사실 뭐 당연한 얘기죠, 그게. 근데 그러면은 우리 퀀트 투자자들은 그거에 그치지 않고요. 실제로 과거에 순이익이 많이 올랐던 기업들의 주식 수익률이 좋았는가? 그거를 시뮬레이션을 돌려봅니다. 그러면 이제 결과가 나오겠죠. 그럼 그런 기업들에만 골라 투자했으면 봉이 15%, 20%를 벌 수 있었네? 이게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전략은 좋은 전략이구나. 이렇게 평가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오케이.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순이익이 많이 오르는 기업을 사는 거잖아요. 그런 기업들을 찾습니다. 지금 당장 그 조건에 부합하는 기업들이 무엇이 있는가 찾아가지고 그 기업들을 그냥 기기적으로 20개를 사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네. 거는 네.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네. 복잡한 데이터들을 다 분석해가지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옛날 옛적에 제가 어렸을 때는 실제로 HTS에 들어가가지고 그 기업들 데이터를 전부 다 복붙해가지고 했거든요. 그거 한번 하는데 보통 3, 4일 걸리고 막 그랬어요. 되게 짜증나는데 요즘은 그런 것들을 다 손쉽게 진짜 10초, 20초 만에 해주는 소프트웨어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유료도 있고 무료도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어쨌든 이제 그 전문가신데 네. 본인이 가장 쓰는 게 어떻게 보면 제일 편하고 좋으니까 쓰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 4-5개를 또 다 언급하면 시간 네. 관계상 좀 힘드니까 사용하시는 건 뭐예요? 국내에 살 때 네. 이거 그 국내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퀀트킹이라는 소프트웨어를 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미국 주식이나 뭐 해외 주식 같은 경우는 최근에 올라떼라는 프로그램이 나왔는데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러면 그런 방식으로 투자할 것들을 종목들 리스트 좀 줘봐라고 하면 걔가 알려주는 거예요, 종목을? 그렇죠. 왜냐면 우리한테 좀 중요한 거는 오케이 이 전략이 좋은 거 알았어. 그럼 그 전략에 부합하는 종목들이 지금 당장 뭐야 이게 알고 싶잖아요. 그것도 걔가 당연히 알려줍니다. 그럼 저는 그거 보고 괜찮네 해가지고 그 20개 기업을 통으로 그냥 사버리는 겁니다. 네. 상위 20개를 그냥 사는 건데 네. 그 20개를 얼마씩 넣어서 사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면 내 돈이 1억이다 라고 하면은 그냥 똑같이 500만 원씩 넣어서 삽니다. 동일한 금액을요. 그거를 뭐 여기가 더 좋아서 여기 더 넣고 이런 거 안 하고 그러신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것도 좀 귀찮고 그냥 심플하게 가기 위해서 똑같이 그냥 합니다. 그러면 이제 국내는 그렇게 해가지고 20개 샀어요. 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해외를 해야 되는데 해외도 같은 프로그램을 쓰시는 거예요? 다른 거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금 그 해외 몇 가지 국가가 되는 프로그램이 한국엔 유일하게 그 올라떼라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네. 그게 지금 올라떼.com일 거예요 아마 그 사이트 이름이. 네. 그럼 거기 들어가면 네. 그것도 그 아까 뭐 퀀트킹 하던 것처럼 데이터 입력하면 쭉 뽑아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는 이미 다 거기 들어있고, 그러니까 제가 조건을 입력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최근에 1년 동안에 가장 많이 오른 기업 상위 20%를 찾고, 뭐 퍼라는 지표가 뭐 이제 하위 20%인 그 두 개의
조건에 부합하는 기업들을 찾아라 하면 얘가 찾아줍니다. 아 그러면 지금 여기서 지금 퍼가 뭐예요? 라고 하는 퍼요. 분이 있어요. 퍼라는 거는 이제 유식한 말로 레이쇼라고 하는데 이제 시가총액을 순이익으로 나눈 지표입니다. 이게 보면요, 그러니까 어떤 그 기업이 100억의 순이익이 있습니다. 근데 얘가 시가총액이 500억일 수도 있고 2천억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자의 경우 500억 나누기 100억 5가 나오고 후자는 2천억 나누기 100억 20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제 딴 게 다 똑같다면은 그 500억짜리 기업이 조금 더 저평가되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면은 순이익 대비 시가총액이 낮으니까요. 그럼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퍼가 이제 낮은 하위 20% 기업들 그리고 플러스 최근 1년 동안에 가장 많이 오른 기업들 상위 20% 그 두 개 조건이 맞는 기업들을 찾아봐. 그리고 그런 기업에 우리가 계속 투자했으면 얼마를 벌 수 있었을 거야. 그것도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아 그럼 조건 값을 딱 두 가지로 입력하는 거예요? 거기 한 3개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이게 보시면은 상위 20%, 상위 20%, 상위 20% 그렇게 하면 그 기업들이 많이 줄어들거든요, 이게. 그래서 한 4개 이상부터는 이제 좀 별로더라고요. 한 3개 정도까지는 괜찮아요, 보니까.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순이익이 가장 네. 높은 상위 20%. 네, 그죠. 첫 번째 조건. 두 네. 번째 조건은 퍼가 낮은 거 하위 네. 20%. 네. 세 번째 조건은 뭐예요? 뭐 예를 들면은 최근 1년 동안에 가장 많이 오른 기업. 아, 그 세 가지 숫자가 조건 많이 오르는 기업. 네. 입력하면 기업들 리스트가 추천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뜨는 거예요? 그렇죠. 미국의 주식이 한 10,000개 정도 있으니까 그 3개 조건을 그러니까 충족하는 기업들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한 50개에서 100개 정도 줄어들 거예요. 네. 그러면은 그 50개, 100개를 통으로 사는 경우도 있고, 네. 아니면은 그 중에서 뭐 시가총액이 높은 20개 기업을 사는 경우도 있고, 뭐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네. 국내 거 20개 샀으면 네. 해외 거도 해외라고 했을 때 보통 미국이겠죠? 네, 그 올라때 같은 경우는 미국도 있고 중국도 있고 홍콩도 있고 하는데 사실 미국과 한국이 좀 호환이 괜찮다라고 봅니다. 그 이유는 사실 그 주가 흐름을 좀 보면은 이게 선진국 장세가 있고 개도국 장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2010년대 같은 경우는 선진국이 전반적으로 잘 나갔고 개도국이 별로였어요. 2000년대는 정반대였습니다. 근데 지금 한국은 이제 금융시장에서는 개도국으로 분류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개를 분산 투자하면은 한 10년 정도 단위로 볼 때 그 중에서 한 놈은 잘 나가고 한 놈 못 나가고 해가지고 이것도 밸런싱이 잘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선진국이라고 하면 잘 돈 많은 나라, 네. 개발도상국이라고 하면 네. 좀 상대적으로 덜 사는 나라. 네, 근데 한국은 사실 제가 보기에는 경제 순위 같은 거 보면은 선진국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상하게 금융시장에서는 그래도 보통은 개도국으로 분류가 되고 다른 개도국 지수들과 좀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한국이 대표적인 개도국이고 그리고 이제 미국이 대표적인 선진국이기 때문에 반반 이렇게 하는 것이 네, 괜찮은 방법이죠. 아 네. 그러면 정리하면 주식과 금과 채권과 현금 25%씩 나누는데 네. 주식 같은 경우에는 국내 주식 20개, 해외 주식 20개, 그리고 금은 이제 귀찮으면 그냥 ETF 사가지고 네. 처리해버리고 네. 채권은 이제 미국채 반, 한국 반 네. 해버리고 현금은 달러 반, 네. 원화 반 네. 해버리되 네. 그러니까 네. 언제 팔아야 돼? 그러면은 25, 25, 25, 25. 네, 그거를 그냥 다시 밸런싱 하는 거 1년에 한 번 정도면 충분하고요, 사실. 네. 왜냐면은 이게 예를 들면 주식 비중이 25%였고 채권 비중도 25%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은 주식이 많이 오르고 채권이 떨어졌다라고 하면은 주식 비중은 높아지고 채권 비중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다시 한 1년에 한 번 정도 25, 25, 25, 25로 맞춰주는 거를 할 수가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어떻게 하냐면은 반년에 한 번 정도 리밸런싱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11월, 4월에는 주식의 수익률이 통계적으로 굉장히 높고 5월, 10월에는 굉장히 낮습니다. 다 이게 제 뼈아픈 경험으로 이제 그 체험한 겁니다. 저 같은 경우도 10년 동안 한국에서 개별주 투자를 했는데 맨날 11월, 4월에 많이 벌고 5월, 10월에 깨지는 걸 계속 반복을 했거든요. 처음엔 제가 그거 우연의 일치라고 이제 폄하를 했는데 계속 깨지고 보니까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제 5월, 10월엔 무조건 저는 비중을 낮게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주식 비중을 11월, 4월에 그 목표 거보다 좀 더 높이 가져가고 5월, 10월은 좀 더 낮춥니다. 그런 식으로 제가 좀 밸런싱을 하고 있어요. 네. 단순하게 딱 기간을 정해주시면 네. 그러면 이제 그 경험상 데이터상으로 언제 그러면 리밸런싱을 딱 정확히 뭐 4월 말이면 4월 말 뭐 이렇게 딱 언제로 하겠어요? 10월 말, 4월 말. 네. 10월 말과 4월 말에는 네. 리밸런싱 해야 된다. 물론 이제 뭐 저는 그렇게 하는 거고 네. 이게 뭐 100점이다 뭐 100% 맞다 이런 건 아니고요. 제 경험상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경험이 몇 네. 년치 데이터인 거예요? 저는 그래도 16년 동안 직접 투자를 했고 네. 네, 그리고 당연히 이거에 대해서 모든 데이터도 이미 돌려봤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16년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일치하는 투자인 건 맞는데 네. 예를 들어서 이제 그때 몇 년도였죠? 출발이 몇 년도였죠? 2006년이죠. 2006년부터 네. 지금까지 2022년이라고 했을 때 네. 그 웬만하면 다 수익을 얻었어요. 제가 그 2008년에 그때 이제 소위 제가 투자 애기였을 때 25% 정도 깨졌고 그 다음에 2018년에 한 5% 정도 깨졌고요. 그리고 올해도 한 2% 정도 깨지고 있습니다. 나머지 해에는 다 수익이 발생했고 물론 그 수익은 컸을 때도 있었고 작을 때도 있었습니다. 아, 그 긴 시간 동안에 네. 단 3번 제외하고는 그 깨지지 않았다. 뭐 그렇죠. 네. 아, 근데 3번 그러면 깨진 거는 왜 깨진 거예요?
거예요. 그 전반적으로 장이 안 좋았던 게 가장 큰 것 같고요. 물론 장이 안 좋으면은 당연히 제 수익도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제가 제가 목표로 하는 거는 그 주식가 지수보다는 조금 더 많이 버는 거, 이제 그거를 제 목표로 추구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쨌든 인덱스에 했어도 이제 박살난 해에는 나도 네. 같이 박살난 건데 네. 인덱스도 같이 올랐을 때에는 인덱스보다는 훨씬 더 많은 돈이 내가 수익을 얻었다 이 말인 거네요. 네, 그렇죠. 제 경험상은요, 주가 지수가 미친 듯이 올라갈 때는 제 수익은 보통 그거보다 조금 더 낮고요. 근데 주가 지수가 엄청 깨질 때는 저는 좀 덜 깨지는 그런 식으로 보통 투자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리스크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시는 거예요. 네, 그 리스크가 수익보다 저는 훨씬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그 이유가 뭐냐면은 저는 어떤 그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20% 이상 깨지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보통 20% 이상 깨지면 대부분 사람들은 미칩니다. 미친다는 거는 이제 그 본전을 빨리 만회하겠다는 그 심리, 그 조급함이 커지기 때문에 보통 이제 제대로 자산 배분을 하다가 이상한 잡주로 갈아타고 잡주 다음에는 이상한 코인으로 갈아타고 나중에는 이제 선물 옵션까지 가고 해외 선물 옵션까지 가가지고 시차 때문에 건강도 망치고 돈도 망한 다음에 또 신용까지 끌어들어가지고 완전히 이제 한강으로 가는 그게 이제 보통 그 대한민국 그 투자를 해서 망하는 테크트리거든요. 근데 저는 이 테크트리에 걸린 사람을 의외로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손실은 커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베팅을 네. 많이 하실 것 같은 분이 네. 오히려 위험한 거 안 하시는 거네요. 저 위험한 거 되게 싫어해요. 그거 왜 합니까, 그거? 네. 주식시장에서 예언가들을 싫어하시는 거네요. 예언가들이요? 네. 예언가들이 사실 그 맞는 적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 재미있는 거는 이제 알라딘, 강남 알라딘의 이제 중고 서점에 가보시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한 뭐 2020년 대예측 뭐 이런 책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그 중에 맞는 게 뭐가 있는지 거의 없을 거예요. 이런 게 상당히 재밌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예측할 때는 되게 그럴듯하게 들리거든요. 그때는 근데 한번 몇 년 후에 한번 와서 보세요. 맞는 게 있는지 별로 없어요. 네. 저는 궁금한 게 네. 주식시장에서 그렇게 예언을 했잖아요. 네. 그럼 틀렸으면 약간 쪽팔려가지고 네. 활동을 안 하던가 사과를 해야 되는데 주식시장을 봤을 때 네. 사과하는 사람들을 본 적이 없는 것 같거든요. 네, 저도 가끔 예측을 해요. 근데 그리고 저도 많이 틀려요, 사실은. 네. 저도 그냥 떳떳하게 사고 있습니다, 그냥. 네.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철판도 어떻게 보면 약간 좀 그 시장의 어떤 약간 분위기인 거네요. 아니 왜냐면은 그 예측이라는 게 예측하는 사람한테 유리해요. 왜냐면은 맞잖아요. 그러면 거봐 내가 말했잖아. 나는 역시 투자의 신이야. 이렇게 할 수 있고 틀리잖아요. 그럼 조용히 넘어가면 돼요. 그래서 예측하는 사람한테 예측은 득이 많습니다. 실보다는. 그러면 저 궁금한 게 예. 작년에 삼성전자가 10만 원자 간다고 네. 굉장히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을 했잖아요. 그분들이 틀린 이유는 뭐죠? 틀린 이유는요. 사실 처음부터 그 예측할 근거가 아마 없었을 겁니다. 그냥 지르신 거예요, 그분들은. 그냥 이 코로나 이제 회복되면서 갑자기 코스피 확 올라가니까 네. 분위기가 너무 좋으니까 기분 좋아가지고 10만 원자 가니까 사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보통 그 예측이라는 것도 자세히 살펴보면요. 그냥 최근에 잘 나간 놈이 계속 잘 나갈 거라고 그냥 예측을 하는 겁니다. 그냥. 그러면 결국에는 주식시장에서는 네. 내 심리나 타인의 심리를 믿지 말고 네. 데이터를 정확하게 분석해가지고 네. 데이터 위주로 해야지 리스크가 굉장히 적은 거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본인의 이제 심리도 안 믿으시는 거예요? 저도 예측해가지고 맞는 적 별로 없어요, 사실. 네, 그렇죠. 나 스스로도 네. 의심해야 된다. 네, 당연하죠. 원래 투자를 할 때 내가 가장 위험한 인간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 하면은 그 우리가 이제 우리 두뇌가 몇십만 년 동안 열심히 진화를 했거든요. 진화를 했는데 희한하게도 투자를 하면은 무조건 망하도록 그게 최적화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두뇌가. 그래서 저는 절대로 믿으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저는 믿으면 안 돼요. 네. 그럼 내 돈을 이제 딱 투자하려고 할 때, 그러니까 네. 여러 가지 혹할 때도 있지만, 네. 정작 내 돈을 투자할 때는 25%의 배분 전략으로, 네. 또 그거를 또 반반으로 나누는 전략으로 해가지고, 또 내가 그냥 이제 감을 하는 게 아니라, 그 AI한테 물어봐가지고, 네. 가장 상위 20%, 퍼가 가장 낮은 하위 20% 뭐니? 이렇게 물어봐가지고, 딱딱딱딱 이렇게 투자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 전략 말고 네. 조금 더 이제 복잡한 전략들도 있어요. 저도 이제 그거보다 조금 더 복잡한 전략들을 쓰기는 하는데 이제 이렇게 심플하게 말씀드린 이 전략도 상당히 괜찮은 전략 중에 하나죠. 네. 그러니까 이제 초보분들이 하기에는 이거만큼 리스크 없는 전략은 없는 거고, 그것도 지금 이제 최대 손실은 그래도 10에서 10%, 15% 정도는 날 거예요. 그것까지는 피해갈 수가 없는데, 근데 뭐 반토막 마이너스 70% 이런 비극은 거의 피해갈 수가 있죠. 근데 이 전략으로 만약에 10% 15% 정도 날 정도면 네. 다른 이상한 전략으로는 그냥 완전 깨졌겠네요. 예, 그렇죠. 보통 다른 분들이 이상한 전략 또는 무전략으로 하시기 때문에 많이 깨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지금 보시는 분들이 그러면 내가 들어보니까 예적금 하는 것보다 투자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내가 투자를 어떻게 하는지 몰라가지고 이제 그 애매해가지고 내가 안 했던 건데 네. 이제 내가 오늘 이제 증권사 어플에 접속해가지고 네. 증권 거래를 이제 해야겠다고 했어요. 예. 그러면 이제 그분들한테 그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조언이 뭐예요? 일단 뭐 이 영상 하나로서 좀 알쏭달쏭 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면 이제 뭐 제 채널도 있고 뭐 딴 데도 연구 포트폴리오, 올웨더 포트폴리오 이런 거 찾아보시면은 정보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요. 거기서 아마 제가 했던 비슷한 얘기를 아마 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강화 학습을 하신 다음에 하세요. 아니, 궁금한 게 그 50만 원 그 공익 때 50만 원 있을 때 예. 그 10몇 년 뒤에 50억 이상의 자산가가 될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저는 제가 부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는 했는데요. 이렇게 빨리 될지는 몰랐죠, 저도. 아, 그 생각한 근거는 뭐였어요, 그 당시에? 아, 그때요. 그 근자감이라고 하죠. 근거 없는 자신감입니다.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이제 막연하게 될 것 같았는데 네. 그거를 이제 펀드 투자라는 걸 통해 가지고 네. 현실화 시켜 나간 거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뭐 투자도 중요하긴 한데 뭐 그때부터 이제 부자가 되고 싶은 욕망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돈을 그때 별로 안 쓰고 그리고 이것저것 수익을 또 낼 기회도 찾아보고 그리고 이제 긁어모은 돈으로 이제 투자를 하고 이렇게 계속 무한반복하다가 보니까 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돈을 아끼면서 네. 최대한 투자에 쓸 돈으로 이제 전환을 많이 하셨던 거고 네. 내가 웬만하면 이 투자에다가 돈을 넣지 엉뚱한데 막 사치하는데 이런 데 안 썼다는 거잖아요. 이게 그 제가 파이어 한 분들을 20분 최근에 인터뷰를 해봤는데 그분들은 좀 이제 유전적으로 지출을 많이 하지 않으시는 분들인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분들한테 다 늘 물어봤거든요. 다 이제 지금은 이제 몇십억 몇백억 되시는 분들인데 얼마 쓰세요? 라고 물어보니까 월 200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습니다. 심지어 몇백억 부자들도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리고 한 분은 또 이 말씀도 하셨거든요. 그 돈 쓰는 거 그거 귀찮지 않나요?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럼 이제 저 이제는 이제 시간 관계상 끝내야 되는데 네. 이 질문이 약간 좀 애매해가지고 제가 다시 설명드리는데 네. 돈 쓸 거 귀찮지 않냐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보시는 분들은 돈 많이 벌고 싶은 이유가 그냥 플렉스하기 위해서 그냥 돈 많이 벌어가지고 내가 이제 원하는 거 다 하기 위해서 사실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저는 그거를 좀 동의할 수가 없는 게 저는 사실 그 돈이 자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옛날에 로마 시대에는 그 노예들을 이제 얻어 터지고 있었는데 그 돈을 모아가지고 야 주인아 이거 먹고 나 이제 노예 아니야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이제 그게 사실 그 돈의 본질적인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돈이 있어가지고 이제 경제적 자유를 통하면은 일단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나고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을 때 그러니까 그 시간에 그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동의하는 게 네. 저도 주변에 돈 많이 버시는 분들 만나보면 네. 생각보다 돈을 안 써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언제든지 그거를 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안 사도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사실 그런 뭐 명품이나 멋진 차를 사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있어 보이기 위해서 사는 게 좀 많거든요. 근데 사실 이미 있는데 있어 보일 필요가 없잖아요. 네, 그게 또 있죠. 사실은. 뼈를 마지막에 막 확 때리고 이제 이렇게 하시네요. 오늘 어쨌든 그 먼 길 오셔가지고 너무나 유익하고 좋은 얘기. 어떻게 보면 내가 봤을 때 이거 제 기준에서는 이거 유료 강의 수준의 이제 내용이었어요. 네네. 네, 근데 이렇게 귀한 얘기를 유튜브를 통해서 해주셔가지고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는 또 각자의 채널에서 또 어떻게 뭐 책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긴 영상 시청해 주셔가지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그네님들. 저의 책 머니체인저 출간 기념 감사의 의미로 유튜브 녹화 영상이 아닌 저와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재테크에 대해 공부할 수 있는 라이브 특강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을 그냥 가만히 놔두면 물가 상승률 대비해가지고 절대 답이 나오지 않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돈을 투자로 잘 불리는 게 중요한데요. 처음에 투자를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막막해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가지고 초보분들도 적은 돈으로 투자를 시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 분야의 고수이신 박고미, 한주준 님과 함께 라이브로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날짜는 4월 28일 목요일 저녁 7시 반이고요. 이번 라이브 특강에 참석하는 전원에게는 그 특강에서만 제공되는 목돈 심서 특별 자료집이랑 20분에게는 제가 직접 사인한 머니체인저 책을 드릴 거고요. 또 다른 20분에게는 다양한 재테크 전문가들의 책을 증정합니다. 줌을 통해 라이브로 진행할 예정이고요. 관심 있는 분들은 이 영상의 설명창에 신청할 수 있는 링크를 남길 테니 신청해 주시면 28일날 라이브로 뵙겠습니다. 이번에 줌으로 하는 라이브 특강의 경우에 연사분들도 오시고 준비와 진행에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쉽게도 완전히 무료는 아니고요. 10,000원 미만의 최소 비용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고수님들 두 분과의 라이브를 통해서 진심을 다해 잘 알려드릴 테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신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이번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기로 하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반가웠소.